조병과 신세계로. 네, 끝이 좋게 마무리된 부부도 있나요? 돈 문제 포함해서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요. 네, 좋게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썬캡, 저 송 변호사랑 이제 진행했던 사건인데, 조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인이 엄청 남편에 대해서 막 약간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막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희 조정 가면은 이제 막 의자들이 있거든요. 긴 의자. 거기에서 막 못 일어나고 하셨는데, 조정 딱 끝나고 나서는, 남편이 부인한테 우리 갈비나 같이 먹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두 분이 같이 갈비 먹으러 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끝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사건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만 재판 끝나고 저희 의뢰인이 그 부인 만나가지고 옷도 사주고 뭐 잘 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무리하셨다는 이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려면 로스쿨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로스쿨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 꿈꾸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꿈꾸고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나중에 오실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저희가 로스쿨 재학생들 대상으로 인턴도 모집을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인턴 모집할 때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로스쿨 한다고 해서 따로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로스쿨을 합격하시고 로스쿨에서 민법, 형법, 모든 이제 법적 지식을 골고루 습득한 다음에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제 가사법인데, 로스쿨에서는 이제 변시 준비가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가족법에 대해서는 뭐 일반 현민형 이런 거보다 많이 공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준비하실 거는 없고, 다만 제 책 정도? 제 책 정도 하나 이제 읽어보시면 이거 읽으시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거의 기본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제 처음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온 변호사들도 이 책 이제 주면은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 각자 집에 보탠 돈은 이혼 시 그대로 각자 가져가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세요. 다만 혼인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자 보탠 돈 각자 가져가지만 혼인기간이 좀 길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서로 섞이면서 각자 가지고 온 돈 각자 가져가는 건 아니고 다만 가지고 온 돈의 비율로 시가상승분이나 이런 거 정도는 따질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돈 이외에 별도로 혼수나 이런 거를 마련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은 월급을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주었고 상대방은 번 돈을 저한테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만 연봉 형식으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월급을 준 거나 거의 다름없게 이제 반영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면 카드는 줬다. 이런 경우도 카드를 지급한 것도 생활비를 준 거로 이제 거의 인정은 되십니다. 아직도 양육비 미지급 실상 받기 힘든가요? 라고 하셨는데, 양육비, 실제로 이제 월급을 받는 분은 이제 양육비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이런 거 통해서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혼 시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안 돼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면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협의 이혼하시면서 양육비 없는 걸로 두 분이 합의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최근 변호사님 인스타를 알게 된 팬 중 한 명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 알고 싶습니다. 왜 판사, 검사 아니고 변호사냐?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2년차 때 이제 판사 15도 해보고 검찰 15도 해봤거든요. 뭐 물론 이제 2달 정도씩 이제 해보긴 했는데 그 공무원 사회에서 오는 이제 중압감, 약간 이제 경직성 이런 부분이 저랑은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질문 중에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도 위자료 받는데 유리할 수 있나요? 친구 얘긴데 친구 부모님도 모욕하면서요. 폭력도 진단서는 있대요. 협의 이혼하고 싶어 해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진단서 있고 하시면 위자료는 가능해 보이십니다. 다만 이제 친구분이 협의 이혼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친구분이 그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합의가 되면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네,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스토리 질문 중에 가정이 있는 동호회 아주머니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가정이 있는 동호회 아주머니와 누가 교제를 하는 걸까요? 누가? 네. 지금 이 질문하신 분 아는 사람이 교제를 하는 걸까요? 네. 내가 이제 이게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그분한테 안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간자 소송 당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괴롭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이제 뭐 피고도 진행을 하고 원고도 진행을 하는데 피고로 이제 소장 받으신 분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호회 가정이 있는 동호회 아주머니와 교제하시는 분한테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 나기 직전 이의제기를 한 후 가사조사관께서 부부 각각과 아이도 따로 만나보고 난 뒤에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무엇을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판결 나기 직전에 이제 가사조사를 하고 조정을 잡았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사님이 약간 조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사건, 다른 뭐 재산이나 뭐 이분이 양육권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가사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가사조사관 조사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담당 변호사님이랑 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쉬시는 날에는 뭐 하시며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취미도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주말에는 태극권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6시 반부터 이제 태극권을 하고요. 보통 이제 명절 연휴 이런 때는 예전에는 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되고 하면서 뭐 어디 장기간 이제 여행을 다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통 집에서 많이 보내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실시간 댓글 스토리에 올라온 질문 제가 답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제 연휴 시작이잖아요. 네,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 명절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